너무 서로를 많이 들어서 죄송하고요. 저희 이전에 발전 사업 계획서 여러분들 어제 약간 난관에 부딪혔을 분도 계실 텐데 박남기 대표님께서 지금 하실 테니까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침에 9시부터 이렇게 수업하시는 게 아마 생리적으로는 좀 맞지 않을 겁니다. 맞죠? 힘들죠? 막 잠을 울렸죠? 여기 보니까 카지노 학과가 10분이시고 그 다음에 거외 학과가 이렇게 뭐 3분, 뭐 2분 이랬는데 보니까 또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거외에 다른 학과에는 어떤 학과가 있습니까? 조리과가 있어요. 조리과, 그 다음에 골프가 있어요. 네? 골프과, 조리, 골프, 카지노, 그 다음에 또 어떤 과? 제과제빵. 조리과하고 제과제빵은 또 다르고요. 또 간호과. 혹시 간호과세요? 그러세요. 요즘은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좀 특화된 이런 전공이 굉장히 인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어느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제 카지노 딜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은퇴를 하셨다가 다시 복귀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뭐 이렇게 감이 좀 떨어지는 걸 복귀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걸로 저는 신문을 보고 이게 카지노에 딜러 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어떤 집중력과 어떤 감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삼박자가 다 맞아야만이 어떤 카지노 이쪽에 딜러를 하시는 것 같다. 제가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러 오는데 마침 또 그 대상이 또 카지노 쪽도 있고 그래서 여기 또 오다 보니까 정승 카지노 저도 여기 이제 또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재밌게 저는 한 5만 원 베팅해가지고 한 10만 원 따고 그래가지고 맛있게 이 태백시 가가지고 그 실비집 가니까 거기 고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2박 3일 놀다 가면 저는 뭐 이렇게 요즘 안 보입니다. 두 대만 따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할 텐데 혹시 쉬는 시간은 1시간 받으시나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그냥 임의로 하면 되나요? 임의로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제가 봐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어떨 땐 이렇게 좀 피곤하시면 제가 뭐 10분, 20분 하다가도 한 5분씩 했으면 내릴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또 뭐 잘 이렇게 또 피곤 안 하시고 이럴 것 같으면 제가 1시간 하고 또 쉬고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저기 이제 영상을 모든 걸 풀로 기록해가지고 인터넷에 다 올립니다. 왜 올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PT 자료를 미리 배포를 했지만 그 사이에 또 한 반이 또 제가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왜냐하면 그 강의를 이렇게 강의 교환이 보통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는 게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또 막 생각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 강의가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서도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힘이 내리셔가지고 힘이 강림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다시 그걸 제 거화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제가 제 강의를 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강의 교환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여기에 몇 개가 더 전부 다 추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이 창업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계기가 있으세요? 혹시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창업을 하고 싶다. 지금 창업을 하셨죠? 아니, 하실 거예요? 지금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아웃도어 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하시면 창업하신 거 아닌가요? 사업체가 있죠. 그렇죠. 사업체가 있으시면 창업한 경험이 있으신 거죠? 몇 년 하셨습니까? 음악 8년 하셨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창업이 어떤 창업을 하실 거예요? 네. 언제 창업하실 거예요? 내가 20살. 그럼 지금 과는 어떤 과를? 조리과. 조리니까 어차피 본인이 어떤 비즈니스를 경영을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여기 아까 창업을 하시겠다고 손 들으신 분 누구 손 들으셨죠? 또 한 분 손 드셨는데
그냥 이렇게 머리 빗으려고 이렇게 그러셨나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 창업을 하신다는 게 보면 이제 창업하면은 보통은 어떤 창업을 많이 생각하세요? 음식점 창업 아니면은 회사를 창업하는 거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서비스니까 뭐 예를 들어 카지노 딜러면 창업을 어떤 쪽으로 할 수 있어요? 카지노 딜러 쪽은 타자 보니까 뭐 몰래방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창업인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럼 주로 그 카지노 딜러는 호텔에 소속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지 따로 창업은 못하죠. 그런 여건이 안 되죠. 맞아요. 또 여기 조리학과 있고 또 아까 제빵과 이쪽은 다 그 창업이 가능할 거고 또 아까 무슨 과가 있었죠? 간호사분은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쪽으로 해요? 요양원, 노인 요양원 그쪽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걸 창업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저도 창업을 한 겁니다. 저는 어떤 창업을 했냐면 제 이름 앞에 기술 경영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해서 창업을 한 겁니다. 그죠? 연예인들도 창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했죠? 네? 꼬꼬맨. 꼬꼬맨이 어떤 거죠? 꼬꼬맨이? 컵라면. 예, 알겠습니다. 그 연예인들도 사실은 어디 소속돼 있지만 그 소속사에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름이 유명해지면 나와가지고 어떤 창업을 해요? 자기 이름을 걸고 뭘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창업입니다. 뭐냐면 내 이름 앞에 퍼서널 브랜드 들어봤어요? 퍼서널 브랜드. 내 이름 앞에 수식어가 있으면 그게 창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는 내 이름 앞에 어떤 브랜드가 내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무형의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창업이라는 컨셉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런 제품에 의해서 아니면 음식점과 같이 서비스 이런 걸로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회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 창업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는 창업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카지노 딜러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프리랜서로도 다닙니까? 그런 분은 모셔가잖아요. 그리고 음식점 창업하신 분 중에 제가 수원에 옛날에 아랍에미레이트 어디 두바이에 호텔 조리장까지 하시고 한국에 와가지고 유명한 사람이죠. 이름이 뭐죠? 에드워드 김. 그분이 제가 이제 지하철을 딱 탔는데 수원에 보니까 에드워드 김 해가지고 그 어떤 뷔페 같은 거를 이렇게 창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에드워드 김이 그냥 요리하는 거 딱 이래 있고요. 그 다음 옆에 그림 몇 개 있고 거기 다예요. 근데 저는 에드워드 김이 이름 잘 몰랐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가서 먹어볼까요? 그러니까 음식이 39,9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분한테 가가지고 그 손맛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죠? 뭐냐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창업을 한다. 어떤 창업? 지금 당장은 내가 음식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카지노 딜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인생이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100살. 제가 100살까지인데 제가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40살. 아유 감사합니다. 46입니다. 46인데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한두 살 어릴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 한 48, 49 되시죠? 맞아요. 왜 웃어요? 그래. 좀 늦게 나왔었구나. 그래요. 뭐냐면 제가 46인데 제가 69년생이거든요. 70년 기준으로 남자가 무병 장수하면은 몇 살까지 사냐면 100살. 통계청에 근데 사고사 없이
여자는 더 오래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냐? 12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70세 기준으로 보면 30살 전에 직장 들어가면 60살까지 직장 다니고 그다음 더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30년을 근무한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60살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반평생이 60년이 더 남은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소진해야 되느냐? 그래서 60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지금은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70살 기준으로 보면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120세 여러분들은 기준으로 보면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고요. 평생 직업 개념입니다. 그래서 취직률이 아니고요. 취업률로 바뀌어야 돼요. 취직률은 뭐죠? 회사에 들어가는 율이거든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취업률은 뭐냐면 업을 내가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래서 그 컨셉이 바뀌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확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잘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내가 120세를 대비해서 오늘 인생 사업계획서를 만든다. 이런 딱 맞아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런 아이템 하나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든다면 어때요? 이거는 내가 평생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내가 60대에서도 이거 만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로봇을 했어요. 어떤 로봇을 했냐? 휴보 로봇 알죠? 휴보. 36kg짜리 짱짱짱짱짱짱짱 이렇게 뛰어가는 카이스트 휴보 로봇. 그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왜 안 했느냐 하면 나이가 드니까 마우스를 잡는데 이제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럼 노안이 와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걸 평생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기계공학으로 해가지고 석사까지 했고 예전에 이제 대우전자라는 서울 앞에 대우센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금호로 했다가 서울 빌딩이 몇 번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근무했어요. 서울역 앞에 딱 내리는 그 앞에 신민청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90년대 근무하면서 계력 TV 이런 걸 설계했었어요. TV, 텔레비전 이런 걸 가전제품을 하다가 2000년 넘어오면서 제가 보험 영업을 뜬금없이 보험 영업을 한 8개월 해보니까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하고 보험 영업 잘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 잘했다고 그다음 나와가지고 그때 창업을 했어요. 그때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운동 테라피라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걸 그러다가 2003년도 2년 창업을 해가 목동 7단지에서 서울의 강남의 목동에서 그걸 하다가 이제 제가 2003년부터 로봇을 하게 됐어요. 왜냐? 제가 기계공학이라는 가전제품부터 이런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설계 능력이 있는 데다가 3D 데이터 이런 거 설계하는 이런 걸 했다가 제가 사람을 잘 알잖아요. 사람 인체를 잘 아니까 거기에 사람 인체를 잘 알고 기계를 아니까 어때요? 결합이 되니까 로봇이잖아요. 2004년부터 제가 국가과제를 했어요. 1,000억짜리 과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고, 그러면서 민간기업 두 군데 신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가과제 이제 프로젝트 이제 책임을 맡고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도 알고 사람도 아니까. 그래서 제가 휴보 로봇이라든지 요즘 4대강 물고기 혹시 알죠? 굉장히 비난받죠. 그것도 제가 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그런 걸 하면서 실패도 경험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어때요? 경험이 사실은 저한테는 재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창업이라는 게 어디에 필요가 될까 하면 수영하는 것 같아요. 수영이나 자전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영이나 자전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경험을 배워서 말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내 몸으로 느끼고 수영도 잘하고 자전거도 탈까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험이 기반이 된 직관력이라고 해요.
생각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요걸 볼게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제가 논리적으로 XYZ 생각하면서 잡았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시행착오에 의해서 이거를 이렇게 최적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어떤 경험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걸 잡았을까요? 사업계획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제가 이렇게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건 10%밖에 안 돼요. 90%는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사업계획서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은 내가 인생에 있어가지고 한번 비전을 크게 그려보고 그 비전 중에서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 건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어때요? 할만하죠? 그 크게 사업계획서를 그리면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게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는 거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업계획서는 앞에 하나 갈로가 빠졌어요. 인생 사업계획서예요. 그리고 오늘 그 실습으로서 무슨 여러분들이 지난밤에 그 어떤 아이템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해 놓은 팀들 있죠. 그럼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금방 말했듯이 이렇게 뭐 지금 그 대학교에 이제 교수로도 있어요. 근데 기계설계과에서 이제 기계공학과로 이제 경영학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올해 경영학으로 박사를 받습니다. 근데 석사부터 다시 창업학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계획서가 제 전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학으로 해가지고 석사를 시작해서 다시 5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이에 42부터 다시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기계공학으로 해가 시작했다가 지금 경영학을 하다 보니까 기계라는 기술에서 경영까지 그 사이가 기술 경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술 경영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인터넷에 그 기술 경영 전문가 치면 연관 검색으로 방방제가 다 뜹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입만 살아 있으면 어떻게든 말만 하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지식이나 지혜를 전달만 해줄 수 있으면 저는 먹고 살겠죠. 리스크가 제일 없죠. 왜냐하면 제품을 만들 이유도 없고 재고 위험도 없고 여러분들을 강의하고 왔는데 제가 강의료도 못 받을지언정 강의 못했다고 AS 다시 와서 강의해달라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지식 제조업이 뜹니다. 지식 제조업이라는 것은 제가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이런 걸 만들었을 때는 어때요?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받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류 보시죠. 한류 보면 컨텐츠 이런 거는 무한적으로 어떻습니까? 인터넷상에서 복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돈을 받아요. 그죠? 재료비가 안 들죠.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그 핵심이 뭐냐? 플랫폼이라는 플랫폼 사업. NHN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 지금 밴더 이런 거 하죠? 거기 네이버의 NHN 9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포항제철의 주식보다 2배로 비싸요. 포항제철보다. 포항제철이 10조면 이건 26조예요 지금 주식 가치가.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지식 제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먹고 살 거는 기계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사람이 지식으로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의 하나의 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밑바닥에 깔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인덕대학교에서 기계공학도 가르치고 경영학도 가르쳐요. 기계 요소 설계도 강의하고요. 또 그 다음 시간은 경영학을 또 강의해요. 창업학을. 되게 재밌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국에서 제가 기계공학하고 기계 요소 설계 강의하다가 그 다음날 또 이제 마인드 저도 기계 요소 설계에 묻혀 있다가 갑자기 또 경영학을 해가지고 기술 사업화 뭐 이런 거 강의하려면 마케팅 강의하려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으로 저도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술 이제 강의 분야가 좀 다양해요. 뭐냐면 제가 특허를 몇 개 정도 냈을 것 같아요. 특허?
배우전자 있을 때 몇 개? 4개. 야 감사합니다. 제가 4개밖에 안 해요. 거기에 0을 한 몇 개 더 붙여야 돼요. 420개. 거기다 곱하기 몇을 더 해야 돼요. 4,200개. 아니에요. 에디슨이 특허를 몇 개 출원했는지 아세요? 1150개. 근데 에디슨보다 제가 100개가 적습니다. 1050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은 생각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사업 계획서가요. 다른 말로 특허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를 낸다는 거는 남과 뭔가 달라야만이 나를 찾아주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른가를 찾아내고요. 그거를 가지고 어때요? 내가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나의 장점이 뭔가를 찾아내가 거기에 결합을 시키는 게 사업계획서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세상에 내가 아이템 그 분야의 업종이 있잖아요. 업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템을 내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생각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분야에 그러면 세상에 보니까 이걸 만드는 아니면 이걸 서비스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회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회사의 아이템들을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옥션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제품명을 치면 수두룩하게 나오겠죠. 비슷한 게. 그럼 그런 업종, 업태에 관련된 그 분야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회사들은 어떤 영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이템에 대한 그 회사의 그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분석을 하다 보면 거기에 흑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 회사들이 못하는 부분을 그거를 내가 딱 찾아내가지고 그럼 요걸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를 내가 나의 인적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물적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배양을 하든지 해서 그거를 구현을 하면은 팔리겠죠. 그게 사업계획서인데 사업계획서가 뭐냐면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 제가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대상으로 인생 사업 설계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뭘 했죠?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를 했던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설계 이론은 다 똑같아요. 대상만 다르지. 그럼 제가 기계공학 강의할 때는 제품을 대상으로 설계 이론을 강의하고 이쪽 경영학 쪽이나 아니면 창업학 쪽 가면 대상만 달라졌다 뿐이지 똑같아요. 원리가. 그게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야기할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중간을 대상으로 해서 오른쪽을 보고 중간을 보고 왼쪽을 보고 중간을 보면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죠? 어떻게 이상해요? 방향이 막 바뀌죠? 옆에서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죠? 옆에서 보면 오른쪽을 보고 중간을 보면 왼쪽으로 돌죠. 그런데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또 왼쪽을 보고 중간을 보면 오른쪽으로 돌죠. 머리가 어때요? 왔다 갔다 하죠, 생각이. 그죠? 그죠? 나는 방향이 안 바뀐다. 그래요? 야, 제가 이때까지 몇 년을 강의를 했지만 안 바뀌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오늘. 다시.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제 바뀌었어요? 아니면 그냥 분위기상 바뀌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손흥민 많이 닮았네. 그런데 축구 선수 요즘 손흥민이 완전히 엄청 손난도 해가지고 아주 그런데 축구 잘해요? 네. 진짜? 이야 진짜 손흥민 닮으면 다 축구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다른 데서 보면 손흥민 닮은 친구를 봤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우측에서 봤다가 중간 봤다가 좌측에서 봤다가 보면 어때요? 이게 방향이 계속 바뀌죠. 이게 뭐냐면 생각의 프레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쪽만 보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보면 좌로만 계속 돌아요. 그걸 뭐죠? 좌파라고 해요. 좌파. 좌측 계속 마음이 좌쪽으로만 가니까.
근데 이쪽을 보고 왼쪽을 봤다가 다시 중간에 보고 우측으로 돌려요. 이걸 우파라고 해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솔루션, 해결책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한쪽만으로 도는 마음이 아니고 양쪽이 스위치가 가능한 사람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즉 똑같이 욕을 보더라도 왼쪽으로만 보는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떠세요? 우측으로도 좌측으로도 이게 자유로운 발상의 전환이 가능한 사람은 어때요?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 경험입니다.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이게 그냥 여러분이 보는 것 다른 관점으로 보는 그런 능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확대를 시켜보기도 하고요. 축소를 시켜보기도 하고 어때요? 뒤집어 보기도 하고 밑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이걸 분할을 시켜볼 수도 있어요. 쪼개보기도 하고요. 시간 분할도 할 수 있고 공간 분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연습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이렇게 봐도 어떤 친구들은 이 친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안 좋은 부분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고 항상 좋은 부분을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요. 안 좋은 부분과 좋은 부분을 같이 봅니다. 근데 좋은 부분이 더 많으면 사귀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안 좋은 부분이 더 많아 상대적으로. 그럼 안 사귀면 되지. 그게 뭐냐면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좋은 부분이 많은 걸 뭐라고 하죠? 베니핏이라고 해요. 그거를 우리가 경제용어로 효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학자들은 또 말 좀 비꼬아서 좀 뭐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편익이라고 해요. 편육도 아니고 편익. 그러면 안 좋은 부분은 뭐죠? 그거를 코스트라고 해요. 코스트, 비용. 그걸 뭐라고 하죠? 단점이라고 하고. 그래서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는 뭐죠? 밸류예요. 밸류. 가치.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라는 거는 항상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렇게 같이 합했을 때 그게 플러스가 되면 가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어제 사업타당성 여러분들 강의를 들었겠지만 사업타당성은 뭐죠?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럼 그 가치가 은행 금리보다 높으면은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어제 강의의 핵심이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제대로 짚었습니까? 네, 그겁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요렇게 하는데 요 사업계획서부터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발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집중력 떨어지죠? 커피 한 잔 마시고 갈까요? 여러분들 오늘 그 사업계획서는 단순히 그냥 뭐 하나 이제 작성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 사업계획서를 연습해본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도 해보지 못하는 것을 학교에서 아주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선택받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이렇게 한번 하면 이게 돈이 예산이 엄청 드는 거 아니죠. 개인으로 하는 강의가 100만 원 이상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와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일반적인 다른 데서 하는 그런 남들이 하는 강의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어떻게 하죠? 어디서 그냥 자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창업을 한 지 지금 5년이 또 됐는데 로봇회사로 시작했다가 이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의를 위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뭔가를 느낀 거를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번 어느 기회에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잘합니까? 억양이 좋습니까? 제가 설명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괜히 턴오버 이거 전에 뭐냐면 제가 억양이 좋은 거 아니고요. 그죠?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80년대 올라와가지고 이 억양이 바뀌지는 않아요. 이게 서울말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경상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가지고 그런 다른 데서 내가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경력도 좀 이제 특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든 교수까지 되고요. 팔자에도 물론 교수가 된 거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강의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 말을 잘 못했어요. 그냥 인사이트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먹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강의 트레이닝이나 뭐 이렇게 뭐 재미있고 막 의향이 좋고 막 보여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한 3시간 동안에 뭔가 하나 느끼고 갔네요. 그럼 인생이 바뀌면 돼요. 아시겠죠? 뭐 오늘 이렇게 많은데 이거 보면 골치 아픕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사업계획서 개요가 이래요. 한번 로드맵을 한번 보면 이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수학 분석 들어봤어요? 수학 분석 어제? 언제 들어봤어요? 어제? 아니 평소에? 우와 대단하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수학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저는 수학하면 특공대 있죠? 특공대 수학 그것만 생각했지 이 수학 분석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대학교에서 이 창업 관련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수학이 왜 중요할까? 수학이 분석 툴이다. 어떤 분석 툴? 맞아요. 여기 보면 강한 거, 약한 거, 또 기회, 위협. 근데 이 강한 거, 약한 거, 기회와 위협, 요 의미를 여러분들은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그렇다? 그냥 단어로만 알고 있어요? 단어로만. 자, 이 수학이 왜 중요하냐면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수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전략적으로 생각해. 막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야, 전략적으로 좀 생각해봐. 뭐가 우선순위에서 가장 최상위 있는 그걸 먼저 해야 되잖아. 그게 수학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일을 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빨리 금방 내가 해치울 일도 있고 준비를 해야만이 해치울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학에서 내가 기회가 있어. 이건 중요한 일이야. 그러면 내가 금방 해치울 수 있는 거는 이 장점이에요, 약점이에요. 그렇죠. 장점을 발휘해서 하는 거 금방 해치울 수 있죠. 근데 내가 좀 시간이 투자가 필요해서 그거를 좀 준비를 해야 돼. 그거를 약점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장점과 약점의 차이는 장점은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약점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런 관점이에요. 약점을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남들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내가 준비를 해야만 되는 거야. 남들보다 조금 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점은 뭐죠? 금방 할 수 있으니까 효율이 높죠. 그러면 남들은 어때요? 여기 카지노 딜러 분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손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그 카지노 그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엄마 아빠 환경이 이 고스톱 환경이야. 그리고 어릴 때부터 보고 다른 게 그거야. 그래서 타짜 보면 뭐 이렇게 잡고 그냥 치고 던졌더니 그 어디 꽂혀버리고 그 정도의 그 어떤 그 레벨도 있는데 전 뭐냐면 그 친구는 환경이 경험이 많으니까 어때요? 쉽게 안 가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DNA가 어때요?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살다 보니까 환경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관심이 있어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점이라는 거는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겁니다. 첫 번째 태어날 때 DNA,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노력. 거기다가 뭐죠? 절박함, 진행. 어제 그 혹시 전화진 강사님 그런 말 안 하던가요? 했죠. DNA, 그죠? 창의성 태우기 하면서 했죠.
DNA 태어날 때부터 제같이 이렇게 키 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환경이 운동하는 환경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운동하는 환경이 아니었어. 거기다 나도 노력도 안 했어. 그래서 나 운동선수가 안 된 거야.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릴 때 저는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DNA가 키도 크고 했는데 거기다가 운동하는 환경에 집안에다가 내가 또 좋아하니까 그런 어떤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저는 지금 운동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축구 같은 거 이런 거 손흥민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K리그 2부 리그에서 막 주름 잡는 골게이트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막 뛰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게 그래서 나의 장점은 뭐죠? 여기서 여러분이 말하는 장점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내가 DNA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뭔가 장점이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살아온 환경이 엄청 열악한 환경이다. 그것도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이면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 근데 잘 살아오잖아. 그럼 정신력이 강하지. 그죠? 제가 강의하는 그 안에 한 친구는 제가 이제 한번 그랬어요. 자기 장점을 적어봐라 했더니 나중에 하나도 못 적어내고 친구들이 다 나가고 나서 저한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남자애가 부끄럽게 울더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고 그리고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빚더미 했으니까 한 5년을 있죠. 5년을 아무것도 못하는 환경이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능력 개발할 게 아무것도 없었는 거야. 겨우 밥 먹고 학비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받고 학교에서 장학금 받아 교육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그런 거야.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장점이 있더라고. 뭐냐면 그 친구는 어떻게든 장학금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면서 다니잖아요. 나는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환경이 장점을 만든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의 장점이 뭔가를 찾을 때는 그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외부 환경에서 기회와 위협은 기회가 뭐죠? 응? 기회. 제대로 말한 것 같은데. opportunity 맞아요. 한 번 더. 그래 opportunity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한테 기회를 한번 주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 이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쫄쫄 따라다녔어. 그런데 이 여자는 나를 싫어해. 그래서 싫어 이랬는데 나한테 기회를 한번 주세요. 이게 뭐냐면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opportunity를 한번 달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 요즘 많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중국 샤오미 때문에 중국에서 하락하고 있어요. 그건 뭐죠? 고객이 삼성전자를 필요로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없어지고 점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위협이에요. 시장에서 위협이라는 거는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밸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시장이 나를 찾아줘야 되는데 베니핏과 코스트에서 베니핏이 점점 줄어들고 코스트가 부각이 되니까 밸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시장에서 안 사주는 거야. 그게 위기입니다. 위협이. 그래서 위기, 그죠? 위협이에요. 위협. 위기하고 위협은 달라요. 위기는 뭐냐면 위기는요. 위협과 기회가 위기. 위기가 닥쳤다 이 말은 뭐냐면 기회도 오고 위협도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위협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위협에 처한 거야. 삼성전자가 위협에 처했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외산에 밀려가지고 자동차가 지금 하락이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거든. 주식이 3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2만 원 빠져가지고 18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더 내려갔대요. 왜? 현대자동차가 지금 연비가 안 좋아. 근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연비를 25% 올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약해요. 왜 약할까? 다른 회사는요 지금 200%, 300% 좀 올리고 있거든. 어떤 식으로? 아예 그냥 뭐죠? 아까 현대자동차는
맨날 지금 뭡니까 프레임을 우측만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돌리고 있으니까 더 빨리 돌려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폭스바겐은 리터당 현대자동차가 지금 12km 가는데 폭스바겐은 리터당 지금 100km 가는 차가 나옵니다. 전문가에 나온 거예요. 가격이 비싸니까 그걸 다운시키는 게 뭐죠?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인생 사업 계획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기술은 어떤 기술? 가격을 다운시키는 기술이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술 이꼬르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에서 코스트를 적게 만드는 거. 그게 기술이라는 거. 정확하게 그 컨셉을 잡아야 돼요. 어제 사업 타당성 분석할 때 수익성 분석 해봤죠? 그 다음에 기술성 분석했죠? 그러면 시장성 분석해봤죠? 시장성이 뭐죠? 베니핏이에요. 그러면 기술성이 뭐죠? 코스트예요. 매칭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때 돈 많이 처발라가지고 말 그대로 처발라가지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 국가에서 할 수 있어. 근데 인간으로 가면 4분의 1 가격으로 쏘아올릴 수가 있어. 그게 기술이에요. 우리가 기술이라는 거는 돈을 생각 안 하고 만드는 제품은요 기술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들이는데 못할 게 뭐 있어. 그런데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뭐죠? 싼 데를 알아봐가지고 어때요?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하게 설칭을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싼 데를 골라가 가져오는 거. 그리고 유통 단계를 줄이는 거.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남들한테 맡길 걸 안 맡기고 내가 다 하는 거. 그런 능력. 이게 기술이라니까. 자, 기술은 뭐가 있죠? 다시 한번. 무조건 줄이는 거야. 근데 줄이는 게 뭐죠? 비용을 줄이는 건데 그 방법이 몇 가지 있죠? 기술력이라는 건 세 가지로 이루어야 됩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가져올 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단계를 줄이는 거. 세 번째는 내가 남들한테 안 맡기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기술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음식점 창업을 한다. 음식점을 하는데 똑같이 5,000원을 받는 음식점을 차렸어. 그런데 기술력이 있다면 음식은 기본적으로 맛있게 하는 건 맞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음식의 비용을 줄이는 게 기술력이잖아요. 그러면 재료를 싸게 어디서 농수산물 시장가 사오는 게 아니고 자기의 고향에 아니면 자기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채소밭을 재미삼아 하는데 거기 가서 사오는 거야. 그럼 유기농에다가 저렴하게 사오죠. 두 번째는 농수산물 시장 가면요 유통 단계가 시골에서 기름 들여가지고 운송해가지고 농수산물에서 이러니까 어차피 비용을 줄일 수가 없어. 그런데 옆집에 있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가졌는데 기름비 절약되죠. 유통 단계 줄이죠. 세 번째가 뭐죠? 그 음식을 만들 때 요리사를 고용해가지고 하는 게 낫겠어요? 내가 그냥 직접 해버리는 게 낫겠어요? 그게 그 음식점이 성공할 수 있는 기술력이야. 내가 직접 음식을 하면 컨트롤이 가능하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가족 경영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음식점이 요즘은 잘 되려면 누구한테 맡기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만들려면 어디서 싸게 가져와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까? 안 되어야 될까? 그러려면 처음에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 처음부터 내가 문외한으로 여기 가서 하면 뭐 어디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뭐부터 해야 되죠? 교육. 근데 어떤 교육? 근데 가서 이 유통업자한테 가서 내가 교육받겠다. 그 사람이 교육시켜줄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장 취업해야 되죠. 위장 취업.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시다바리부터 하면서 물건 떼는 것부터 해가 막 하다 보면 거의 잔뼈가 굵어지잖아요. 몇 년 하면.
그러면 어디에 어디서 재료가 싸게 있다는 걸 파악을 쫙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한두 군데 아는데 나는 수십 군데를 알아. 그게 뭐죠? 프레이밍. 경우수를 많이 가져가. 그럼 그 중에 더 싼 데를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뭐죠? 그거를 중간 상을 거쳐가지고 내가 살 거냐, 아니면 내가 다이렉트로 가서 사오느냐, 뭐가 싸게 유통단계줄이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재단 같은 거를 설계를 남한테 맡길 거냐, 아니면 내가 캐드 할 줄 알면 캐드로 해가 그냥 거려가 그냥 내주적 버리면 되잖아. 그게 기술력이에요. 기술력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이해가 확 되죠? 그러면 시장성은 뭐죠? 시장성? 시장은 어디에 많이 팔 수 있을까?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에서 가장 많은 내가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가? 그게 시장성이에요. 어디에서 갖다 파는가? 그게 뭐죠? STP 들어갔죠. 오늘 할 건데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그게 뭐냐면 타겟팅하는 게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타겟팅을 하는데 그 타겟팅을 통해서 내가 이 제품을 얼마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게 시장성 분석이야. 그럼 시장성 분석 끝나고 기술성 분석 끝나면 수익성은 자연스럽게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 매출 나왔고 비용 나왔으면 매출 마이너스 비용 하면 수익성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수익성 분석은 그걸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죠? 한 방에 정리가 됐죠? 네. 자, 이거 볼게요. 그러면 자 볼게요. 수학 분석은 여기서 장점과 약점은 efficiency 관점이에요. 효율 관점이고 기회와 위협에서 이 기회가 나타나는 게 시장성이에요. 고객이 내 제품을 많이 사줄 것 같으면 매출이 많아지잖아요. 그게 이쪽 외부 환경은 이건 매출과 관련된 시장성 분석이고 장점, 약점은 뭐죠? 비용을 줄이는 기술 관점이죠. 그러면 외부 환경이 베니핏이고 내부 역량이 코스트예요. 여기서 외부 환경은 뭐죠? 내가 매출을 많이 일으킨다는 것은 시장이 나한테 나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효과가 큰 거예요. 효과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외부의 효과가 큰 게 기회가 큰 거잖아요. 그러면 OS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최우선 해야 될 거겠죠.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이라는 건 이 네 가지 중에 이 OS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를 후순위에 두는, 포기하는 게 그게 전략입니다. 전략은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느냐? 혹시 8대2 법칙 들어봤어요? 예. 그럼 백화점에서 8대2 법칙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시간 강의를 위해서 8시간 걸립니다.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고 또 이게 뭐냐면 파레토라고 들어봤어요. 파레토라는 그 농부가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였나? 포도 클러스터 있죠. 포도송이를 클러스터라는데 포도를 이렇게 재배를 해보니까 포도 나무 중에 10개 그루면 포도 그 10개의 그 이제 줄기면 두 줄기가 나머지 8개의 전체의 80%를 차지해요. 소화량이. 우리가 일을 시켜놔도 10명이 하면 나머지 두 사람이 전체의 80% 일을 한다니까. 백화점에서 매출을 일으키면, 아니 카지노에 고객이 왔어. 10명이 있으면 나머지 8명은 돈을 별로 안 써. 두 사람이 이 전체 그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VIP 고객이잖아요. 백화점도 마찬가지. 객단가가 이 두 사람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봐요. 여기 전체가 여기 지금 4개인데 여기 25%, 25%가 100%잖아요. 요 25%에 집중하면 효과는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걸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급하면서 중요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덜 급하지만 중요한 걸 하고 덜 급한 게 어디에 있는 거죠? 약점을 계속 보완해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친구한테 잘해주는 거는 중요한 거야. 근데 급하진 않지만 꾸준히 해야 되지. 그런 거야. 그런데 당장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급한 거. 그런 게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아니면 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내부 환경이 아까 뭐죠? 매출, 시장성하고 관계점이 있는데 그럼 내가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트렌드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트렌드를 예측해가지고 어때요? 내가 아까 말했듯이 어떤 아이템 영역에서 사는 내 경쟁자, 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내 아이템과 비슷한 어떤 업체가 어떤 게 대체자가 또 뭐가 있고 나에게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나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을 Five Forces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그냥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런 거 앞으로 많이 접할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걸 통해서 시장 규모 같은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때요? 매출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신문을 봐요. 신문을 보면 천면이 뭐죠? 보통 뭐 요즘 핫 이슈가 뭐죠? FTA 나왔으니까 여기서 경제면이 먼저 나올 거예요. 경제면 나오고 한 3장까지도 시진핑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거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세월호 사회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FTA 기준해주냐 안 해주냐 뭐 세월호 뭐 그런 거 관련해가 뭐 해주냐 마느냐 정치가 나왔어. 그 다음에 한류 열풍 해가지고 또 FTA에 관련된 파급 효과 해가 문화가 나왔어. 그 다음에 뭐죠? 요즘 뭐 또 현대자동차 추락 끝없는 추락 하면서 또 기술 정보 이쪽이나 그러면서 요즘 이성이가 해냈다.